이번에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 통신 등 최신의 스마트 테스트 기술과 그 적용 사례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자동화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권순묵 대리를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동화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보다 스마트한 테스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무어의 법칙을 따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무어의 법칙이 하드웨어와 종속된 얘기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하드웨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다 버리고 다시 작업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발전하는 하드웨어 기술을 100% 적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무어의 법칙은 소프트웨어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NI는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드라이버 레벨의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가 대표적으로 DMM입니다. 1998년에 PXI 기반 DMM을 처음으로 출시한 후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15년 이상 다양한 엔지니어링 챌린지들을 극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5년을 서포트하기 위해 7과 2분의 1 디짓의 업계 최고의 정확도를 갖는 PXI 4081 DMM을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NI DMM은 1.0 드라이버부터 최신의 드라이버까지 동일한 드라이버 API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정재영 씨께서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의 DMM에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는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 전원을 끈 뒤에 DMM을 교체하고 PXI 익스프레스 7081이 기존의 태스크 코드에서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DMM이 교체되는 동안 새로운 DM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1 DMM은 선형성 개선, 드리프트 최소화 등 성능 측면에서 업계의 최고의 정확도를 갖는 DMM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하는 박스형 계측기 대비해서 노이즈 레벨도 훨씬 낮고 보다 더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분해 등에서 타사 계측기 대비 보다 빠른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박스형 계측기들의 스펙 보증 기간이 1년인 반면에 NI DMM의 스펙 보증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측정 품질의 저하 없이 보다 장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계측기 가격의 약 10%가 교정 비용이라고 감안을 하고 여기에 추가로 계측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4081 DMM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할 때 다른 계측기 드라이버의 의존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 드라이버를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그레이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DMM 드라이버를 다른 드라이버랑 완전하게 독립시킴으로써 빠른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울러 최신의 DMM과 최신의 드라이버는 기존 DMM 드라이버랑 비교했을 때 설치 공간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벌써 끝나셨어요? 네. 와, 놀라운데요. 15년 동안 사용해온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롱 라이프 사이클을 필요로 하는 국방이나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재영 씨 데모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무어의 법칙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USB나 SSD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일 겁니다. 하지만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10나노미터 이하의 공정 한계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 혁신이나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 등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개발의 한 예로 샌디스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디스크는 스토리지급 메모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만을 결합한 저항성 메모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있는 특정한 물질에 특정한 전압을 인가해서 1 또는 0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샌디스크 연구팀은 각 재료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임의파형 발생기로 드라이버의 어떤 디바이스의 상태를 설정하고 SMU를 이용해서 디바이스의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100여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샌디스크는 기존에 사용했던 시스템은 기능이 고정된 박스형 계측기로 가격이 비싸고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다양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샌디스크는 PXI와 랩뷰를 사용해서 테스트 속도를 100배로 늘려서 기존의 이러한 특성화 프로세스를 하는데 걸렸던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2주로 단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샌디스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의 대안으로 NI 시스템을 고려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NI SMU와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의 산물인 PXI 4135 새로운 로우 커런트 SMU를 소개하겠습니다. 4135 SMU는 10femtoA의 커런트 센시티비티와 200V의 소싱 그리고 측정 기능으로 반도체 웨이퍼 레벨의 테스트에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샌디스크는 현재 R&D 레벨에서 NI PXI 플랫폼을 쓰고 있지만 PXI 기반의 STS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을 양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PXI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 양산 기술도 같이 발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DC 기술의 어떤 진보가 반도체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PXI와 계측기 섹션 매니저인 트래비스 화이트를 이 자리로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Sunwook. Hello, Travis. The process of extending the PXI platform to a critical application like semiconductor test has been highly rewarding to our team at National Instruments. We've worked with dozens of key customers, and we continue to get the feedback that we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 real positive change in this industry. Now, over the last few years, you've seen us release compelling new I/O points for RF instrumentation and source measure units, but today I'm here to talk about a different instrument category, and that's digital. So today I'm excited to introduce a new PXI pattern digital instrument and digital pattern editor software to go with it. With this new product, engineers can get the capability and performance that was previously only available in big iron ATE, now in a compact PXI module. And we've written the software to go with it, to unlock and harness the power to cover really complex test scenarios. Okay. Before you start to show your demo, who is the ideal customer for this product? Sure. So this product is targeted at semiconductor production test, but the beauty of it being on the industry standard PXI platform is that it also scales nicely to characterization and validation use cases. Historically, characterization labs have had trouble introducing this quality of digital instrumentation in the lab because of the large size, the large cost, and the large infrastructure requirements of big iron ATE. But we're changing that with PXI. Okay.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hardware configuration? Sure, yeah. So the demo we have in front of us is a PXI system with the new digital pattern instrument, as well as a few SMUs, both high power and high channel count source measure units. The device under test is a power management IC with an I2C digital interface that we'll use to show some of the features of our new digital pattern instrument. All right. Let's see the demo. All right, let's switch to the software. So the first thing we're going to do is open up the new digital pattern editor environment. And once that loads up, we're going to move to the pin map. And what the pin map does is it lets us assign our instrument resources to the device under test pins. And we can reference that mapping moving forward as we develop our program. And that's really useful for multi-site and parallel abstraction as we write our program.
The next thing we'll do is we'll load our device specifications as well as our timing and our voltage levels. And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specifications are decoupled from the digital pattern that we'll show in a second. So this lets us change timing and voltage thresholds on the fly. And this is what the industry calls time set and format switching on the fly. All right, so the next thing we'll do is load up our digital pattern. And you'll see here, this is an I2C register read. And you can see the digital pattern there and the various addresses that we're hitting. On the right pane, you'll see our live pin state view. And this shows us all of our digital and DC resources and the live status of those resources. So what we're doing here is powering up the device under test and setting a higher current limit to the VCC pin on that power management IC. Once it's powered on, we can load the pattern, burst it, and we can see the result. And you'll notice there's actually a failure. This will allow us an opportunity to show off some of the debugging features in the digital pattern editor. We can see the history RAM here with the one failing bit that we saw, and it's our acknowledge bit right there. We can actually even highlight a section of the pattern, right-click, and open up our digital oscilloscope view. And this lets us further inspect that part of the pattern and see if there's anything going on. And so we actually see an aberration on our data bit. You can see there in the time domain plot on the bottom. And so once we've inspected that and learned more about it, we can go back into our pattern and change that acknowledge bit from a high to a low and fix what was going on. And we should be able to reload this pattern, burst it back out, and you should see it pass. All right, so now that that's fixed and working, we can move on to a more complex test scenario. And so we're going to open up the shmoo plot. And what a shmoo plot is, it lets us sweep two parameters against each other and build a matrix of pass and fail results. So in this case, we're going to sweep the clock period against the voltage threshold on this device for the I2C communication. And when we start running it, you'll see the green areas are passing, the red areas are failing, and this gives u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how this device is going to behave in a variety of operating environments and on the edges of its performance. So overall,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 new digital pattern instrument and the software that goes along with it. We think it hits a density point, a price point, and the usability necessary to be very successful in both the characterization lab and the production floor. Thank you. Okay, thank you for great demo.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마트한 자동화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F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NI 역사상 단일 제품 중에 가장 혁신적이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아마 4년 전 이 자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벡터 시그널 트랜시버입니다. 자, VST는 신호 발생기, 분석기, 그리고 디지털 I/O, FPGA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정의의 혁신적인 계측기였습니다. 출시 이후 VST는 NI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NI가 판매한 모든 VST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보다도 더 높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NI VST를 구매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엔지니어분들도 NI VST를 통해서 다양한 엔지니어링 챌린지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NI는 VST를 기반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의 RF 엔지니어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래의 무선 표준에 적합한 계측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챌린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대용량의 동영상, 가상현실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더 넓은 밴드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수십억 개의 IoT 디바이스들을 커넥션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자율주행이나 원격 진료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보다 낮은 시간 지연에 신뢰성 있는 무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챌린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VST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VST와 마찬가지로 랩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정의는 여전히 이 제품의 핵심입니다. 자,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하드웨어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밴드위스를 5배 향상시켜 1GHz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측정 성능이 향상되고 주파수 범위가 확장됐으며 출력 파워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FPGA 신호 처리 능력을 최대 5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고속 병렬과 고속 시리얼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5개의 계측기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을 하였고, 이 모든 기능을 단지 2슬롯 사이즈의 PXI 모듈에 모두 담았습니다. NI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이고 위대한 제품인 벡터 시그널 트랜시버를 소개합니다. 네, 2세대 VST의 가장 큰 특징은 1GHz의 와이드 밴드위스입니다. 지금부터 이 밴드위스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당시 원지의 무선 표준에서는 겨우 30kHz의 대역폭만 사용했습니다. 이후 2G, 3G, 4G로 발전하면서 더 넓은 대역폭과 더욱 복잡한 모듈레이션 스킴을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4G의 기술은 최대 100MHz의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OFDM과 함께 64컴 이상의 복잡한 변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미래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더 넓은 대역폭과 시그널 덴시티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데모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5개의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신호가 저 파란색 200MHz 영역, 즉 기존 VST의 대역폭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5G라고 불리는 LTE 어드밴스드 프로 표준에서는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TE 캐리어와 와이파이 신호를 같이 생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LTE 캐리어 수를 최대 32개까지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신호들을 새로운 VST의 1GHz 대역폭 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테스트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1GHz를 넘는 신호를 볼 일이 있을까요? 네. 사실 미래의 무선 표준에서는 얼마나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NI 기술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NI 특허 기술인 스펙트럼 스티칭 기술은 랩뷰 FPGA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RF 신호를 실시간으로 단일 웨이브폼으로 확장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VST를 사용해서 1기가 이상, 즉 3.5GHz의 와이드 밴드위스의 신호를 생성하고 변조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컨스탈레이션 결과를 통해 측정 성능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VST 기술을 적용한 한 사례로 인텔은 자사의 최신 모뎀 테스트를 위해서 2G, 3G, 4G를 표준을 만족하고 33개의 멀티밴드와 5개의 멀티 모드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많은 밴드와 모드를 지원해야 되겠죠. 인텔은 PXI와 VST를 사용해서 모뎀 특성화 테스트를 일주일에서 2일로 5배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한 시간을 테스트 커버리지를 향상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제품을 빠르게 개발해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2세대 VST가 반도체와 통신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VST가 미래 자동차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들어보기 위해 RF 인스트루먼트의 섹션 매니저인 아베이 사만트 씨를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keynote today, we have shown you several examples that demonstrate how a LabVIEW-centered or software-centric platform with a rich and vibrant ecosystem allows you to solve a wide range of engineering challenging problems. But perhaps the single product from National Instruments that truly exemplifies the power of a software design instrument is a vector signal transceiver that we launched a few minutes ago. As wireless technology continues to play a critical role in safety and critical applications like self-driving cars, it's very important that we reconsider our test strategy by involving more elements of real-time test and reconfigurable target emulation. To learn more, allow us to play a video featuring Dr. Neil Skok
Director of Advanced Radar Research at Audi. The average person is spending 3 years behind the steering wheel. There is a tremendous need to make this time more productive and safer with innovations like autonomous driving. Radar is the key technology of the future. It makes navigation possible and ensures that it can be done reliably and safely. At Audi, we spend a lot of time testing critical systems like radar that they will not fail in the field. This requires advanced approaches to testing. For example, using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we emulate 10 years of sensor environment within a few weeks. We turn to NI Platinum Alliance partner Conrad Technologies to help us to develop a target emulator based on LabVIEW and PXI. With the PXI vector signal transceiver, the combination of the industry-wide bandwidth and the low latency software allowed us to discover an automotive radar sensor as never before. With target emulation in the lab, we could identify critical bugs in our radar module that could not be detected before. So when you think of a radar system, it includes both hardware or the transducer and the software. And testing the software is the most critical part because you need concepts such as hardware in the loop and target emulation. Now think of this example. One of the safety tests that are mandated is called the 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D, or ASIL-D. All the new radar sensors that are being produced have to pass through the ASIL-D standard, which requires that the car should be driven for 10 million kilometers without a fault. Now, to put things in perspective, driving 10 million kilometers is like going around the world for 250 times. If I just do a back-of-envelope math and say I'm going to be driv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24 hours a day, it'll still take me 10 years to finish this test, which, as you can imagine, and as Niels said earlier in the video, is not feasible. And this is the reason why Niels turned to Conrad Technology, an Alliance Platinum Alliance member, to build an automotive radar test simulator for Audi. The Conrad Vehicular Radar, or the Automotive Radar Test System, is built on LabVIEW FPGA, the NI Vector Signal Transceiver, and NI up and down converters operating in the 76 to 82 gigahertz range. Conrad chose the VST2, or the second generation VST, because of its wider bandwidth that allows us to look at very short range distances with latencies that are not met by any other instrument in the world.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Conrad Vehicular Radar Test System is LabVIEW FPGA and the software that allows engineers to use signal processing concepts such as Doppler shifts, delays, and radar cross-section to emulate a wide range of targets. Such targets such as lane crossing or a star pattern or any other new standards that may evolve as regulations come in place. But what's even more interesting is that the same platform that does the reconfigurable target emulation can also be used on the production floor for doing end-of-line testing. Thus, the Conrad Vehicular Radar Test System, based on the NI software platform and LabVIEW and a vector signal transceiver, is the only instrument or only system in this world that can do both the end-of-line manufacturing testing and radar configuration as well. Some of the different examples and codes and many of the customers that are using this product already. But as we think of radar and look at the future of driver or self-driving cars,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for the future of the self-driving cars to come together, it's not just about radar. The technology has to evolve beyond radars to use sensors such as LiDARs, ultrasonic sensors, and cameras. Cars of tomorrow are going to use information from all of these sensors to make smarter and safer driving decisions for us. Cars of tomorrow are going to communicate with cars around it and with the infrastructure surrounding it using 5G and the next generation wireless technologies. Cars of tomorrow are going to use deep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lgorithms
to make smarter decisions when we're driving. So while all of this sounds very exciting, it will force us to rethink our design, prototype, and testing strategy. And National Instruments is proud to be the single vendor that has all the platform elements today to help you solve these challenges tomorrow.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아베이. 네, 미래 자동차 통신 기술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미래 통신 기술, 즉 5G는 빠른 전송 속도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디바이스 또는 실시간에 가까운 지연 등 모든 기능들을 포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통신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한 매우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G는 다양한 기술 과제를 엔지니어들에게 안겨주고 있는데요. NI는 이와 관련해 여러 리드 유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통신 이론을 시뮬레이션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NI는 이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돕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던 이론 또는 알고리즘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의 상용화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리드 유저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었고 업계, 학계, 그리고 여러 언론들로부터 그동안의 성과들을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공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매시브 마이모 분야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은 주파수 또는 시간 자원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매시브 마이모의 경우는 공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신기지국에 수십, 수백 개의 안테나와 함께 강력한 신호 처리력을 부여한다면 수십, 수백 배의 에너지 및 스펙트럼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으로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데모를 한번 보시면 매시브 마이모의 소형 버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구성도를 또 한번 봐주시면 구성도를 확인해 주시면 매시브 마이모의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이 NI USRP 리오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낸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채널당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랩뷰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대용량 FPGA가 있고 또한 PXI 시스템의 고정밀 타이밍 기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여 개 되는 라디오의 타이밍 동기는 물론이고 20MHz 대역폭으로 수집되는 리얼타임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NI 리드 유저인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와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는 본 구성을 활용해서 스펙트럼 효율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록을 두 번이나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2개 클라이언트 또는 UI, 유저 이퀴먼트를 지원하면서 79.4 비트 퍼 세컨드 퍼 헤르츠라는 신기록을 세웠고 다음에는 22개 UI를 지원하면서 145.6 비트 퍼 세컨드 퍼 헤르츠라는 세계 최고의 스펙트럼 효율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LTE의 약 15배 정도 되는 속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NI는 리드 유저들과 협업하면서 랩뷰 커뮤니케이션즈 마이모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신연구원분들께서는 4개부터 128개까지 안테나의 확장성 있는 마이모 시스템을 더욱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NI 리드 유저 프로그램은 두 연구팀의 협업을 지원하였고 멋진 연구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리드 유저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협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리드 유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성공 사례들을 전 세계에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에 견줄 만한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리드 유저인 연세대학교 최찬병 교수님을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도 또 한국을 대표해서 멋진 기술을 하나 선보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연세대학교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오늘 이곳 NIDAC에서 처음 공개하게 된 점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세대학교는 사실 2011년, 12년부터 프로토타이핑 연구를 시작을 하였고 아주 영광스럽게도 2014년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NI의 리드 유저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여러 대학들과 경합해서 연세대학교가 선발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결과로 2014년도에
전이중이라고 하지요. 5G 혹은 그 미래 와이파이에서도 고려되고 있는 전이중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시간 데모를 하였고, 이건 미국 오스틴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전이중을 다중 안테나까지 결합된 버전으로 폴드플렉스 마이모를 샌디에고에서 LG전자와 함께 데모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공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이중이라는 기술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들고 나온 기술도 사실은 전이중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광대역 전이중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조금 설명드리기 시간이 많지 않고 해서 저희 연구진들이 짧은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James Kimmery. I'm the Director of Marketing at National Instruments, and we're here at GlobeCom 2014. 네, 저희가 커밍 순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60MHz 밴드위스지만 내년 3월 미국 발티모어에서 개최되는 큰 전시회에서 저희 시스템이 120MHz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데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만들어지면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미래통신 플랫폼입니다. 5G 혹은 6G에서는 점점 무선 자원이 고갈될 것이고 그걸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쓰지 않는 주파수와 공간 자원을 잘 인지해서 들어가는 플렉서블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이중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외부에 저 RF 세션에 가시면 저희의 데모 시스템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후 내내 저희 연구진들이 거기에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 부스로 와주셔서 같이 논의도 하고 궁금한 거는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예, 연말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NI의 플랫폼과 방대한 에코시스템을 결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시스템들의 구축 방법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에도 NI데이즈는 10월에 개최합니다. 지금 바로 스케줄에 추가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놀라운 기술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하루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